고객 정보 조회 작업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조회 작업이 이루어지진 않겠죠? 네, 바로 엑셀에서 굉장히 이런 찾기 작업이라든가 참조 작업을 할 때 유용한 함수 중에 하나가 인덱스인데요. 이 인덱스 함수의 이용 방법 그리고 활용을 통해서 조회 작업 실행해 보도록 하죠. 함께 보아요. 자, 여러분의 엑셀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엑셀을 열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고객 정보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고객 정보가 이렇게 원본이라고 하고 고객 조회 시트가 있습니다. 받는 분 연락처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로 받는 분이 이 고객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는 그 고객에 해당 전화번호가 나타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고객 정보 시트를 보지 않고도 고객 조회 시트에서 이러한 조회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인덱스라는 함수가 필요한데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일단 여기 조회 화면을 만들어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자, 맨 위에 핵심은 뭐냐면 지금부터예요. 그 개발 도구라는 그 리본 메뉴가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발 도구 리본 이거 뜨지 않는데 이 메뉴가 없어요. 이런 분은 파일에 어디? 네, 바로 옵션이에요. 옵션에 들어가면은 리본 사용자 지정 이 메뉴를 눌러서요. 오른쪽에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보시면 개발 도구 탭 요것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안 뜨는 거예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자, 그럼 개발 도구에서 이제 우리가 이 메뉴에 컨트롤 그룹 이 그룹에 삽입 보이세요? 007 가방에 막 연장이 이렇게 있는 이거 삽입을 누르면은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 X 컨트롤 이렇게 떠요. 이들을 이용하면 여러분이 엑셀을 좀 더 고급스러운 아주 쉬운 UI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양식 컨트롤을 이용할 겁니다. 액티브 X는 이제 그 VBA 매크로 이때 활용을 해볼 거고요. 자, 양식 컨트롤에서 보시면 콤보 상자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콤보 상자 존재하죠. 요 애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띵. 그리고 화면에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해요. 찍 이렇게. 그리고 놓으세요.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C의 2번지에는 뭐 간단하게 고객번호 이렇게 쓰겠습니다. 고객번호 됐나요, 여러분? 네, 고객번호 선택 뭐 이렇게 써도 좋아요. 여러분 편한 대로. 그러면 이 고객번호는 지금은 눌러도 아무 화면이 뜨지 않아요. 자,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고객번호가 바로 여기 고객정보 보이죠? 여기 1, 2, 3, 4, 5, 6 있죠? 이 번호가 이 목록으로 나타나길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지?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이 콤보 상자 보이죠? 여기서 클릭을 하면 안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그럼 바로가기 메뉴가 나오는군요. 네, 그럼 맨 마지막에 컨트롤 서식. 그러면 크기 탭부터 쭉 나오는데요. 얘가 컨트롤 탭 이렇게 나와 있죠. 바로 여기에요. 그러면 입력 범위가 바로 뭐냐면은
이 콤보 상자 목록에 들어갈 데이터 범위. 그럼 데이터 범위는 어떤 거예요? 고객 정보에 가서 이렇게 클릭하고 1번부터 6번까지를 선택하세요. 되죠? 그리고 셀 연결 보이죠? 여기다 클릭을 하고 셀 연결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 목록 상자 콤보에서 해당 목록을 하나 고르죠. 그러면 그 데이터를 고른 내용 있죠. 그거를 화면에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셀에 그 결과를 보여줄까? 이겁니다. 2의 2번지에다 클릭하세요. 그리고 확인. 와, 다 된 건가요? 됐습니다. 바깥에 클릭 눌러보세요. 아, 번호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셀 연결이 뭔지도 보죠. 누르면 1 고르면 1을 선택했습니다. 2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돼요? 근데 생뚱맞게 이 양식 상자가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건가요? 필요해요. 왜냐? 이제 인덱스를 배워야 하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고객번호 4번을 골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화면에 곧바로 4번 고객의 이름 그리고 연락처가 탁 떠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2번을 고르면 2번 고객의 이름 연락처가 딱 떠야 되고요. 그게 조회예요. 그죠? 아, 예. 그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죠? 바로 인덱스 함수를 이제 쓰면 된다는 거죠. 우선 인덱스 함수의 기본 문법을 알아야겠죠. 자, 고객 정보 시트로 가봅니다. 자, 고객 정보로 오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일단 여러분 이것을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봅니다. 아파트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파트는 여기서부터 1층이라고 봅시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이렇게 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지금 이 아파트 전체가 범위라면 한 층에 몇 가구가 살고 있죠? 그야 하나, 둘, 셋, 넷. 네, 1층에 4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그쵸?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1층에 103호 쉽게 103호 누가 살고 있죠? 103호에? 그야 서울 영등포구 살고 있죠. 그죠? 서울 영등포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104호는요? 010-1234-1234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거를 우리가 바로 인덱스 함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인덱스는 해보죠. 는 함수 이름이 뭐라고요? 인덱스 INDEX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합니다 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가로 엽니다. 자, array 참고로 인덱스는 여러분 2가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array, reference. 참고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위에 인덱스는 뭐냐면 아파트 한 동에서 몇 층 몇 호에 누가 사나 이거 구하는 거고 밑에 거는 그럼 여러 동인가요? 예, 맞아요. 푸른마을 총 110동 모두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럼 10개 동에 몇 번째 동에 몇 호에 누가 사나 이거 구하는 게 레퍼런스 이거예요. 아, 이해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됩니다. 우리는 아파트 한 동이니까 첫 번째 거 array, row number, column number 요거. 근데 컬럼 넘버는 옵션인가 봐요. 대괄호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 맞아요. 필요하면 써도 되고 없으면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row number는 꼭 써줘야 돼요. 자, 그럼 array 범위 잡습니다. 아파트 동 전체 잡을게요. 아유, 예, 전체. 자, 이 범위에서 쉼표 찍습니다. 쉼표 찍고 여러분 몇 번째? 저는 103호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103호면은 1층이죠. 1층에 쉼표
이게 로우 넘버예요. 쉼표 찍고 몇 열이요? 3호요. 세 번째 열. 1층에 3열. 여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데이터 내용 보여줘요. 서울 영등포구. 아, 이해돼요? 이게 인덱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범위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나는 C의 5번지부터 C의 10번지만 잡았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파트에 여러분 그런 아파트 있죠. 한 층에 한 가구씩 살고 있는 아파트. 예. 그럼 여러분 한 층에 한 가구면은 1층에 누가 살아? 그러면 1층엔 서윤진 씨가 살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rray 범위 잡고 쉼표 찍고 로우 넘버만 지정해 주면 돼요. 컬럼이 필요가 없어요. 한 개 열만 잡을 때는. 그럼 제가 로우 넘버 뭐 잡을까요? 3층에 누가 살고 있지? 이것만 쓰고 가로 닫습니다. 엔터 꽝. 고민서 씨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뜬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가 써볼게요. 이번에는 는 인덱스 가로 열고 범위를 다 잡을게요. B의 5에서부터 2의 10번지 쉼표 찍고 나는 3층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열에 대해서 여러분이 0이라고 썼어요. 컬럼 넘버 제로.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봅니다. 어때요? 와, 행 전체 값이 다 나오네요? 이게 바로 영역이에요. 와,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는 인덱스 아까 썼을 때 이 도움말에 표나 범위 내에서 값이나 참조 영역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범위는 다 잡았는데 이 전체를 잡았는데 열 번호를 안 써주고 0을 써주면 그 행 전체 값 모두를 리턴해서 돌려준다 이겁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인덱스예요. 우선 인덱스에 대한 개념 팍팍 이해가 되십니까? 됐어요. 끝. 예습 끝. 그럼 이제 뭘 해야 돼요? 인덱스 함수가 이해가 됐다면 이 인덱스를 이용하여 고객 조회 작업 본격적으로 해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제가 고객 번호 2를 고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바로 2층에 있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를 어디에? 여기에 딱 표시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공식을 쓰면 될까요? 자, 용기를 내서 써볼까요? 참고로 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이름으로 지정해도 돼요. 요거. 네, 여러분이 얘를 계속 참조할 거다. 그럼 여기 범위를 어떻게? 전부 다 잡아도 되고 일부분만 잡아도 돼요. 다 잡을까요? 다 잡았어요. 잡고 여기에다가 이름 상자의 이름을 고객 목록 이렇게 쓰죠. 엔터 꽝. 됐어요. 자, 그럼 고객 목록에서 고객명은 2열이고 여기가 1열, 2열, 여기가 3열, 여기가 4열이에요. 그죠? 자, 그럼 고객 조회에서 받는 분의 내용을 써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야 는 써야죠. 맞아요. 인덱스. 는 인덱스. 가로 열고 그리고요. 범위 고객 목록. 이름 지정했지? 맞아요. 쉼표 찍고 로 넘버는요. 여러분 몇 층? 그렇죠. 몇 층은 바로 우리가 콤보 상자에서 뭐를 고를지 모르니까 얘가 뭐를 고를 때마다 여기 셀 연결 번호 요거 알려주고 있죠? 요걸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쉼표 찍고 컬럼 넘버는요? 2열이에요. 고객 이름 2열이었죠, 아까? 네,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꽝. 나오잖아요. 2층에 장소옷이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 연락처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연락처는요, 참고로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 전체 범위를 다 안 잡아도 돼요. 내가 필요한 것만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요. 는 인덱스. 그 다음에 array, 범위 있죠. 범위를 나는 전화번호만 지금 가져오면 되니까 전화번호 범위 잡을래?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렇게요? 예, 이거 번호 없는데요? 여러분 이거랑 연결을 시키면 곤란해요. 그냥 이 자체에서 1행, 2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범위 잡고 쉼표 찍고 자 그 다음에 고객 조회로 갑니다. 가서요. 몇 번째 행, 두 번째 행. 즉 이 범위 잡은 곳 안에서 지금 사용자가 두 번째 행을 원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범위를 한 개 열만 잡았으니까 열 번호, 컬럼 넘버 이거 생략해도 되지요? 돼요. 그럼 선생님 콤마하고 1 써도 됩니까? 써도 돼요. 근데 나 홀로 1층에 살고 나 홀로 2층에 살면은 굳이 101호 201호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가로 닫고 엔터 꽝 나와요. 431 맞죠? 자 그럼 어디 해봅시다. 이제 나 마음 바뀌었어. 자 고객번호 5번 고객번호 이름하고 연락처 알려주세요. 그럼 누르면 어때요? 어때요? 이야 좋다. 그럼요. 바로 이게 뭡니까? 인덱스 함수의 강점이에요. 이렇게. 좋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이 숫자가 이것만 나오면 되지 얘까지 나오면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엔진은 얘가 엔진이에요. 그죠? 얘가 있음으로써 여러분이 몇 번째 행에 위치한 애를 가져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애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어때요? 사람들은 얘가 핵심인지 알잖아요, 사실은.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위치만 화면에서 사용자가 고르게끔 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실제 엔진은 얘. 근데 얘는 일단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똑같은 숫자가 양 옆에 있으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얘는 조용히 흰색으로 글씨를 바꿔요. 깜짝 같죠?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고객 조회 작업이에요. 그런데 그 인덱스 함수에 아까 여러 동에서 이렇게 조회하는 것도 된다면서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지점 매출액에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점이 서울 지점, 부산 지점, 대구 지점, 인천 지점이 있습니다. 이 지점들 중에서 어느 지점에 매출액을 확인하고 싶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에 4개 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자 곧바로 그냥 쓰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는 함수 이름이 뭐예요? 인덱스예요. 는 인덱스 가로 열어요. 그 다음 레퍼런스 범위가 자 범위가 어때요? 여기 아파트 4동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니까 가로를 한 번 더 열어요. 열어서 서울 지점 범위 됐죠? 쉼표 찍고 그 다음은요 부산 지점 범위 잡으세요. 또 쉼표 찍어요. 그 다음은요 저기 대구 지점 범위 잡아요. 짠짠짠 쉼표 찍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인천 지점 범위 들어갑니다. 여기까지가 레퍼런스 영역 가로 닫고요. 자 쉼표 찍고 자 이들 생김새 똑같죠? 자 저는 궁금한 게
5월 달의 매출액을 알고 싶습니다. 5월. 쉼표 찍고, 자, 여기도 보면 컬럼 넘버가 어때요? 옵션이죠. 자,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잡았으니까 나는 5월의 매출액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1호입니까? 2호입니까? 2호. 똑같죠?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몇 동이야? 말해봐. 몇 동의 5월 매출액을 알고 싶은 거야? 이거죠. 2동이에요. 그럼 뭡니까? 부산 지점에 부산 지점 우리가 두 번째 레퍼런스 영역 잡은 거 아시죠? 이렇게 동 번호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 지점의 5월 매출액인 19가 나오게 돼요. 정말인가요? 예, 가로 닫고 엔터 꽝 치면은 19. 와, 신기하네요. 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덱스 함수를 우선 먼저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정보 여기서 하나 안에서 잡을 때는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개의 이렇게 분산된 데이터들 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을 때 쓰면 좋아요. 그 많은 영역에서 일부 이렇게 영역을 잡고 이 파트 중에 몇 번째 파트에 몇 행 데이터가 궁금하다. 그럴 때는 바로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상품의 단가 정보를 찾아서 가져오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작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엑셀의 함수 중에 VLOOKUP, HLOOKUP 함수를 아셔야 하는데요. 이 VLOOKUP, HLOOKUP 함수는 여러분이 엑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말 유용한 함수예요.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엑셀 열어볼까요? 일단 이렇게 자, 열면은 그 HLOOKUP 시트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 요금표를 보면은 0, 10, 20, 30, 40 이렇게 써 있죠. 참고로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 그 요금표라고 해도 좋아요. 10km 안 갔어요. 그러면 기본 4,000원이에요. 요금이. 그 다음에 10km 이상을 갔는데 20km는 안 갔어요. 19.99까지. 그러면 5,500원. 아, 그 뜻인가요? 네. 그리고 20km 이상인데 30km 안 갔어요. 20km 떼면 9,000원. 30km 떼면 13,000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홍길동 승객이 8km를 갔습니다. 그럼 요금 얼마예요, 여러분? 8km면? 10km 안 갔으니까 4,000원 아니에요? 그죠?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일일이 요금표를 보고 이길동씨 44km? 아, 50km 안 갔네? 그러면 2만원.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써도 되지만 만약에 이 부가 요금표에 요금이 예를 들어 500명이다. 그럼 일일이 이거 쓸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용한다?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요금을 8km를 여기서 찾아서 그것에 해당하는 요금을 읽어와야 하죠.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찾기 참조 함수 중에 하나인 HLOOKUP, VLOOKUP이에요. 여기에서 H는 horizon, V는 vertical을 말합니다. lookup은 똑같이 뜻이 뭐예요? 찾는다. 이런 뜻이에요. 즉 HLOOKUP은 수평, 즉 행 중심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 원본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값, 8이라는 값을 여기에서 찾아서 그 해당하는 행에 자 8과 같은 범위에 있는 값을 찾아서 그 값이 있는 동일한 열의 값을 읽어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Hlookup, Vlookup 모두 다 동일한데 다만 이제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 참조하는 그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행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Hlookup을 이용하고 여기 단가표처럼 여러분이 어떤 코드에 해당하는 품명을 알기 위해서 단가표를 참조하면 코드에 따라 품명이 나오는데 C열의 품명, D열의 단가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열중심일 때는 vertical lookup, 즉 vertical이 뭐예요? 수직, 열중심의 데이터 원본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Vlookup. 이해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원본 데이터의 생김새를 보고 Hlookup을 쓸 것인지 Vlookup을 쓸 것인지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Hlookup을 쓸 건데요. 어디 써볼까요? 는 Horizon Lookup, HLOOKUP. 하하하, 보면 이렇게 나왔네요. 배열의 첫 행에서 이 말 나왔어요. 배열, 네, 바로 원본 데이터가 보면 어때요? 차례대로 값이 나열되어 있죠. 이것이 배열입니다. 따라서 원본 데이터 이 배열의 첫 번째 행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값을 찾고 그리고 여러분이 찾은 그 행에 같은 열에 속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보여줘라 이 뜻입니다. 이해되죠? 자, 따닥. 자, lookup value는 뭐냐면 너가 찾고자 하는 값이 뭐야? 말해봐. 나는 홍길동이 8kg를 갔다고 하니까 8kg를 찾을 거야. 됐어요? 쉼표. 어디서 찾으실 거죠? 테이블 array, 바로 원본 데이터 여기에요. 이때 주의사항은 절대로 이 헤드라인은 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알맹이만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원본 데이터 범위에서 이길동, 육일동, 조길동 씨의 거리도 여기서 측정되어야 되죠? 따라서 움직이지 마세요. F4. 쉼표 찍고. 자, 여러분 그러면 D8번지 8에 해당하는 값 첫 번째 줄에서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줄에서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줄이죠. 근데 그 첫 번째 줄에서 8을 찾는다. 그럼 찾았으면 가져올 값은 거리예요? 요금이에요? 요금이죠. 그럼 요금은 요 범위에서 몇 번째 줄? 첫 번째 줄입니까? 두 번째 줄입니까? 두 번째 줄. 2.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가져올 값 2. 그 다음에 2행입니다. 그 다음에 쉼표 찍고 range lookup이라는 게 있는데요. true와 false가 있습니다. true는 자, 여러분 8하고 똑같은 값 여기 있나요? 없어요. 그죠? 없어요. 바로 true는 뭐냐면 똑같은 값은 없지만 이 범위 10이 안 되는 값은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돼. 그죠? 44도 마찬가지예요. 44도 50이 안 됐으니까 이 범위에 포함되는 거라고 봐야 돼.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유사일치. false는 뭐냐면 정확히 일치. 8하고 똑같은 값이 있어야 해당 값이 매치되는 것으로 여기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true죠. true는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true 일단 써볼게요. 이렇게. 됐나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보면 답이 4,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됐어요? 값의 범위가 이렇게 딱딱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는 이런 범위의 값을 쓸 때는 이 마지막 옵션 true를 생략을 해서 그냥 이 행 여기까지만 쓰고 엔터 꽝 해줘요. 그리고 아래로 아이 좋다 따닥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끝나는 거죠. 간단하죠? 네. 자, 그러면 이 방법이 이해가 된다면 Vlookup도 자신감을 좀 더 얻으셨을 것 같아요. 자,
VLOOKUP은 여기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A라는 코드가 도대체 어떤 제품인지 그것을 단가표에 가서 찾아올 생각이에요. 그럼 일단 A라는 코드를 단가표에서 찾은 다음에 그 첫 번째 열에서 A를 찾겠죠. 그리고 그 같은 줄에 속한 데이터 1, 2, 3 이 중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이 값을 가져오면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럼 어떻게 식을 쓰면 될까요? 여기 품명에다가 는 함수는 h가 아니라 이제 vertical lookup, VLOOKUP이에요. VLOOKUP. 자, 배열의 첫 번째 열에서 값을 검색하여 이런 말 보이죠? 자, 그럼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값 lookup value 뭐예요? A. 쉼표 찍고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table array에 바로 단가표로 가 볼까요? 자, 단가표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여기 왼쪽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VLOOKUP의 한계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네요? 안 돼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열이라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품명까지만 가져오면 되죠. 여기까지만 범위 잡으면 돼요. 왜? 내가 가져오는 게 품명이니까. 가져올 값만 생각하라 이거죠. 예. 자, 이 범위 안에서 모든 코드에 대한 품명 결정되는 거죠. F4. 쉼표 찍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곧바로 컬럼 인덱스 넘버. 아까는 row 인덱스 넘버인데 지금은 컬럼 인덱스 넘버네. 맞아요. 그럼 여러분 이 값에서 A라는 값하고 똑같은 거 찾겠죠? 그러면 그 줄에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여러분이 필요한 건 두 번째 열을 가져와야 되죠? 2. 그 다음 range lookup 나왔죠? 쉼표 찍고. 자, 여러분 이때는 true일까요? false일까요? 그쵸? 코드 A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품명을 읽어와야 되죠? 이때는 false를 쓰면 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값 가져와. 됐지요? 자, 가로 닫고 엔터를 쳐줍니다. 어때요? 잘 나온다. 그죠? 이렇게 말이에요. 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단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도 똑같지 않을까요? 예, 똑같아요. VLOOKUP. 자, 한번 써볼까요? VLOOKUP 찾고자 하는 값 뭐예요? 나 A 코드 값. 됐죠? 쉼표 찍고 어디서 찾아요? 단가표. 자, 여기 왼쪽, 가장 왼쪽의 열. 얘를 참조하는 겁니다. 자, 이거 범위 제가 잡았어요. 전체. 잡았는데 사무용품 뜨죠? 이렇게 뜬다는 건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념치 마시고 쉼표 찍고.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건 몇 번째 열?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몇 번째? 세 번째 열. 그 다음에 코드 값 A와 정확히 일치해야 되죠? 그럼 false를 제가 쓰라고 했죠. false를 써도 되고 0을 써도 됩니다. 0이요? 네. 0을 쓰고 가로 닫고. 자, 엔터를 쳐봅니다. 어때요? 단가 100원 나오죠, 여러분? 우와, 정말 그러네. 맞습니다. 자, 핸들링 해볼게요. 따닥. 어때요? 115, 50원, 복합기 115원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맞단 말이죠. 네. false 대신에 0을 쓰는 게 좀 빠른 것 같아요. 편한 대로 하세요. 0, false 다 좋아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모든 게 이렇게 FM대로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업무가 편리할까요? 근데 사실 우리 업무는 하다 보면
그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다중조건, 제가 이걸 좀 만들었는데요. 다중조건은 뭡니까? 네, 여기 보시면 제품명, 사이즈, 단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좀 전에 봤던 브이로그업은 코드에 따라 품명, 단가 이거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즉 한 조건만 만족하면 데이터 읽어오면 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업무를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브랜드, 제품이 있고 제품별로 사이즈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 다비치 실크 스몰 사이즈 13,500원. 그 다음에 실크 미디엄 사이즈는 17,700원. 그 다음에 라지 사이즈는 21,000원. 그 다음에 모노크롬 브랜드 스몰 사이즈가 있고 미디엄 사이즈가 있고 또 얘도 라지 사이즈 있고 문스텐 헤링본 자가드 다 스몰 미디엄 라지에 따라 단가가 달라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보면은 이제 주문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면 모노크롬 스몰 사이즈로 100개가 들어와 있고요. 문스텐 헤링본 모델로 미디엄 사이즈 60개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보면은 어때요? 모노크롬 이게 아니고 모노크롬의 스몰 사이즈잖아요. 그럼 사이즈별 단가표에서 모노크롬만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노크롬이면서 스몰 사이즈, 모노크롬이면서 미디엄 사이즈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브랜드가 모노크롬이어야 하고 사이즈가 스몰 사이즈여야 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이런 경우에 단가를 빨리 알아와야 되는데 제가 무슨 뭐 인덱스, 매치 뭐 이런 함수를 배운 것도 아니고 아는 건 브이로그밖에 없는데 이거 참 제가 이거 해결을 못해서 일일이 단가표 보고 막 실눈을 떠가면서 단가를 찾아갖고 와서 썼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 인덱스 매치 알면 좋죠. 근데 몰라요. 인덱스 매치 쓰면 사실 돼요. 근데 문제는 모르겠다. 모르면 여러분 우리는 테크닉이 필요해요. 뭐 꼼수라고 말하는데 꼼수라고 할 거 없어요. 이거는 뭐 꼼수도 사실 우리가 뭘 알아야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얘를 째려 보시고 얘를 째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조건을 하나로 연결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조건을 연결하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요. 사실 여긴 단가만 나오면 되니까 이 옆에다가 는 모노크롬 클릭. 그리고 여러분 문자열과 문자열을 연결할 때 앰퍼센드 기호 아시죠? 그리고 스몰 s 엔터꽝 이렇게요. 그리고 아래로 핸들링 이렇게 끌어요. 그러면 어때요? 두 개의 문자열이 하나로 연결돼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사이즈별 단가표도 브이로그업의 특징은 뭐냐면 1열이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예. 그럼 왼쪽 열은 얘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꼼수를 써야죠. 여기 D열 있잖아요. D열. 예.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열을 삽입을 시켜요. 여기다가요? 예. 이 내용도 쓰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요?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붙여요. 어떻게 해요? 는 해가지고 다비치 실크 앰퍼샌드 하고 뭐. 예. 바로 옆에 요에 이렇게 엔터꽝 이렇게 붙여요.
아, 그러면 얘랑 똑같이 되나? 예, 그렇죠. 이렇게,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아, 예. 이렇게. 그리고 핸들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헤드라인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참조하는 영역은 여기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에서 이제 단가 계산하잖아요. 단가에서 는 그리고 뭐라고 써요? 보일룩업만 쓰면 돼요. 아, 보일룩업 가로 열고 찾고자 하는 값이 뭐니? 바로 얘네들은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건 뭐 모노크롬 S 이거를 선택하시라고요. 아, 얘를요? 네, G5 선택하고 쉼표 찍고 어디 가서 찾을 건데요? 이제 똑같죠? 사이즈별 단가표에서 여기 잡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일렬로 이렇게 범위를 잡는 거예요. F4. 아, 이렇게. 그 쉼표 찍고 여러분이 필요한 건 뭐예요? 단가죠? 단가니까 여기가 1열, 여기가 2열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어둠의 애들이에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2열이잖아요. 그러니까 2열. 그 다음에 레인지 룩업은요. 여러분 똑같은 글자 갖고 와야 되죠? 유사한 거 갖고 오면은 스몰, 미디엄, 라지 난리 납니다. 예, 그래서 제로. 예. 그래서 false 값 정확히 일치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러면 답이 나온다니까요. 아, 예. 핸들링. 이렇게요. 정말 맞나 봐야겠다.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애를 이용해서 이렇게 꼼수를 해야 돼요. 이 답을 구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뭐 숨기던가 뭐 하든가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H룩업, V룩업에 대해 공부를 해봤고 V룩업의 이런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활용을 해보시고요. V룩업에 대한 내용은 앞으로도 그 활용 계속 제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활용을 부탁드리고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